더 솔직하게, 더 재미있게 정치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시간 오프 더 레코드. 이번 주 와 진짜 이슈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한일 관계, 이재명, 양곡관리법, 근로시간제. 먼저 그 중에서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9.16 외교 이런 평도 많았고요. 좀 평이 좋진 않았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쉬움이 많았던, 적지 않았던 결과 같은데요. 네. 외교란 게 참 어려워요. 우리 편, 상대편만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세 편이 있어요. 우리 편, 상대편, 그리고 우리 국민. 이번 결과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 여론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굉장히 아쉽다. 이게 최선이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었으면 한일 정상회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용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징용 피해자분들 찾아갔을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서 정말 어려운 결정했는데 이거 사인하고 기자회견하는 내내 우리 여러분들 얼굴이 생각났고 내 마음에 눈물이 흘렀다. 박수 받으려고 한 거 아니고 누군가는 뚫어야 되기 때문에 뚫어낸 거다.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이번 외교에서 좋았던 점을 평가하고 싶다면 어떤 부분을 후한 점수를 주고 싶으세요?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거. 지난 정부가 저는 굉장히 아쉬웠던 거는 지난 5년의 외교 끝에 우리 대한민국은 주변국들과 다 관계가 나빠지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이렇게 관계가 나쁜 외교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네. 하나씩 풀려고 시도했다는 거는 박수칠 만한 일입니다. 좀 조정훈 의원님께 좀 비판적인 분들은 너가 외교를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세계은행에서 이런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제가 외교를 아냐. 제가 해외 생활을 한 18년 했잖아요. 뭐 한 나라에서 산 것도 아니고 국제기구에서 어떻게 보면 핵인싸로 18년을 살았습니다. 경제정책 그리고 외교정책을 여러 나라를 감당을 했고요. 제가 유고슬라비아라는 지금은 존재하든 않은 나라를 국제사회가 분할을 했어요. 유고슬라비아가 우리 많이 여행 가는 크로에이시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코소보, 마세도니아 등등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과정에서 코소보란 나라를 분할했어요. 거기 제가 책임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재를 담당했었습니다. 방탄조끼 입고 방탄차 타고. 저에게 외교는 신사숙녀들이 양복 입고 점잖은 말 쓰고 칼과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썰어가면서 서로의 약점을 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외교의 가장 큰 약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5년마다 계속 뒤집는 거. 두 번째는 감정. 외교의 감정을 잔뜩 실어요. 감정은 술 한잔 마시면 사라질 수 있지만 실리는 우리를 아주 오랫동안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교가 좀 실리 중심으로 바뀌어갔으면 좋겠다. 방탄 조끼도 입으시고 방탄 차도 타셨어요. 근데 여의도에 민주당 방탄을 입은 분이 계신데 또 그쪽으로 갈 줄 알았어요. 민주당 당원 80조에는 부정부패로 기소될 경우 당직이 정지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수사가 부당하다 혹은 뭐 정치 수사다 이런 경우에는 당무의 의결로 취소될 수 있는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 생각했지만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굳이 표현하면 민주당은 왕조구나. 나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을 7시간 만에. 겉보기에는 민주적 절차로 당선된 당대표일 수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누리는 권력은 절대 왕조의 왕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반 사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서 내가 주주인데 주주의 이익이 침해받았다. 보통 주주 가만히 안 있죠. 주주총회 날 난리 납니다. 민주당 난리 안 나잖아요. 이건 민주당은 왕조 정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또 양곡관리법이 일방 처리됐어요. 과거 시대를 사는 정치인의 의제다. 대한민국은 쌀보다 면을 많이 먹는 세상이 됐습니다. 면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이 가장 중요하다. 쌀값이 떨어지면 무조건 사줘야 된다라는 그 주장은 미래를 보는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여러분 이제 쌀 농사 다 지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책임, 이 법을 통과시킨 사람들이 다 져야 됩니다. 쌀이 식량 안보다 좋다 이거예요.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만한 곡물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식량 안보의 핵심일진데 네. 근데 우리의 안보를 취하는 방법의 가장 핵심이 쌀이냐? 전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민주당에서도 반대하는 기권한 표가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스텝이 꼬인 걸 안 거예요. 그러면 조금 부끄럽고 조금 쑥스럽더라도 멈춰야죠. 근데 지금 정치가 힘자랑하는 정치가 되다 보니 여기서 이걸 양보하면 진 게 되는 거야. 밀린다가 되는 거야. 에이 모르겠다. 정부가 거부권 행사라고 해. 뭐 이러면서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또 근로시간제 69시간. 핫했죠. 조정훈 의원님께서는 2020년부터 주 4일제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어떤 노동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파김치 공화국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일해서 주말 중에 하루는 쌓인 피로를 풀어야 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주 6일제가 됐어요. 독하게 일하던 나라 이제 더 이상 자랑이 아니고 부끄러운 통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 현재 노동은 42 기준이고 52까지 할 수 있잖아요. 이 40이라는 기준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36까지 일단은 내리자. 그리고 이 비교해서 52도 한 48까지 내리고 단 급할 때 농번기 여행업 할 때 여름 한철 장사할 때 회사가 바쁜데 아주 반짝 조금 더 일하는 거 거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이 또 따라했더라고요. 4.5일제. 오늘 아침에 의원회관에 올라가면서 주 69시간 대신 주 4.5일제 긴급 세미나라는 걸 봤어요. 유치 빠방하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대선 의제로 주 4.5일제를 띄운 이후에 한 게 뭐 있습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다음 주까지 입법안을 낸다는데 그러면 무슨 법안을 만들 겁니까? 주 4.5일제로 가려면 뭐가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 없으면서 주 69시간이라는 이런 이제가 나오니까 그냥 반대로 가겠다. 그리고 또 이제 이상한 법안 하나 만들겠죠. 대한민국은 이 법이 통과된 후 60일 이후에 주 4.5일제 나라다. 그러면 주 4.5일제 나라가 됩니까? 네. 모든 걸 법 하나로 통과시키려고 좀 고민 좀 하세요. 이번 69시간 두고 되게 말이 많았었잖아요. 논란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아쉽죠. 근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서프라이즈 이러면 안 돼요.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가면서 조금 더 천천히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동의를 받아가면서 정책이 나왔을 때 서프라이즈 없으면 어때요? 그거 맞아. 나도 저렇게 생각했어. 이런 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정책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부가 좀 아쉬운 게 서프라이즈 연속이야. 마치 우리가 더 똑똑해 하듯이. 근데 여러분 국민보다 더 똑똑한 공무원은 이제 없어요. 내 현장에서 일하는 내 분야를 나보다 더 잘하는 책상에 앉아있는 공무원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현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69시간 이렇게 해서 이거 주워 담기도 어려운 상황. 이게 몽점 있으면 이제 대안이 나올 텐데 69가 너무 선명하니까 잘 안 지워질 거야. 다 약간 덮은 느낌이 있죠. 이제 보도자료 나오면 숫자만 찾으실 거예요. 이제 이거 몇 시간짜리야 이거. 그렇죠. 내용 아무도 안 해 이거.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보고 논란 MZ세대에게 한마디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기성세대가 여러분들을 시간으로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동제도 자체가 산업화 이후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만든 건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MZ세대에서 점점 하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나오시면 좀 거칠게 여러분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노동 시간으로 통제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앞에서는 밤새서 3일 동안 셀 수도 있는 사람이고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있고 국가가 그걸 부담할 능력이 있습니다. 네, 어디에서도 공개 못한 정치의 사생활 오늘 오프 더 레코드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 솔직하고 과감하게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